전쟁 초기 제블린과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를 지킨 것처럼 레오파드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그리고 스톰 섀도우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서방이 새로 지원한 무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예고한 대반격을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은 11일 이번 반격으로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새 무기를 비롯해 주목해야 할 점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 지역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반격에서 자포리자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에서 반격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에 이르는 육로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림반도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의 침공을 뒷받침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향하는 통로를 차단한다면 전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도부의 내분 속에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이번 대반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반격을 오랫동안 예상해왔으며 이를 위해 대전차 도랑, 장애물, 지뢰반 및 참호 등 방어망을 강화해왔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보급 라인을 교란하고 탄약고 등을 파괴하는 이른바 여권 조성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대반격을 막아낸다면 전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격전지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는 동부 바흐무트를 결국 함락하긴 했지만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른바 피로스의 승리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인근의 거점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측면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인근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미끼 역할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사수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병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토 정보국은 바흐무트 방어전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 1명당 러시아군은 최소 5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반격 작전에서 얼마만큼 빛을 발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서방이 제공한 제블린, 하이마스 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버틸 수 있는 큰 무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제공받은 각종 전차와 미사일 등이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에 서방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지원받았는데요. 사거리만 약 250km에 달해 그동안 부족했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로부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도 지원받았습니다. 패트리엇은 지난달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반격 작전에서도 패트리엇은 러시아 항공기로부터 자국군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드2 전차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등도 반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반격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미미한 성과를 거두거나 실패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 미국도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대반격 실패 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분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